그건 절대 안 됩니다. 신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들리는 충격적인 단어. 기술자료 전면, 공유 일방적 철회 조건. 3년간 쌓아올린 협력이 단 3초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듯 보였죠. 그리고 터져나온 발언들, 이 협상은 이제 끝이다, 원칙 없이 한국이 뭘 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배신의 징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문서 변조, 수백 개의 붉은 표시. 그리고 7일 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세상 모두를 침묵시켜버리고 상호주의 원칙을 당당히 지켜낸 대한민국.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도연입니다. 올해 나이는 43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협상관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 저녁 정부청사 소회의실 유리창에는 물방울이 겹겹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 물잔의 표면이 빗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째각거리는 소리가 모니터에서 깜박이는 웨이퍼 맵의 불빛과 섞여 회의실 안을 어둑하게 채우고 있었어요. 젖은 외투의 습기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복도의 형광등 빛이 잠깐 회의실 안으로 흘러들어왔죠. 61의 나이답지 않게 고등걸음이었어요. 그는 통상 특사였습니다. 미국 진영을 대표해 이 자리에 왔고 손에 든 서류 뭉치는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저는 그를 맞이하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손바닥이 예상보다 건조했어요. 리처드 헤일은 미소를 지었지만 시선은 제 어깨 너머 벽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손등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었죠. 그는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고 저는 반대편에 앉아 제가 준비한 로드맵 초안을 꺼냈습니다. 최미선이 회의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48대 그는 국내 폐분형 총괄을 맡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었죠. 그의 뒷목에는 얇은 땀선이 보였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장유빈은 노트북 앞에 앉아 커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32의 데이터 분석관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웨이퍼 맵이 떠 있었고 색깔별로 분류된 점들이 규칙적으로 깜박이고 있었죠. 리처드 헤일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동 생산 체제의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호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장기 로드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답했죠. 그는 서류 한 장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 빗소리가 잠시 잦아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짧게 지나갈지. 저는 합의문 초안을 테이블 중앙에 펼쳤습니다. 시험비 분담 조항과 공동 품질 인증 절차가 명시된 문서였어요. 리처드 헤일은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읽는 모습이 신중해 보였죠. 저는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희망이 조금씩 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미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현장 데이터의 민감성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죠. 저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공정 데이터의 분류 기준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리처드 헤일은 잠시 최미선을 바라보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장유빈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웨이퍼 맵의 주석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죠.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맵 옆쪽에 달린 주석의 문구가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었고 몇 개의 단어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저는 장유빈에게 물었습니다. 원본과 비교해봤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본과 다릅니다. 제 손등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떨렸죠. 리처드 헤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기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그의 손가락을 봤습니다. 검지가 서류의 가장자리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죠. 규칙적인 리듬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저는 합의문 초안을 다시 펼쳤어요. 시험비 분담 문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장의 순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는 상호 부담이 먼저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 초안에는 미국 측 선지급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외 조항이 추가되어 내렸어요. 불가피한 상황 시 일방의 결정으로 비용 분담 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죠.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최미선이 제 시선을 따라 문서를 봤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저는 리처드 헤이를 봤습니다. 이 예외 조항은 처음 논의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세부 조율 과정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실무 차원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문 뒤 그림자를 스치는 게 보였어요. 복도 쪽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입안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장유빈이 다시 화면을 가리켰어요. 공동 품질인증 절차 부분도 원본과 다릅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 문장을 짚었죠.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양측 합의하에 진행이라는 문구가 미국 측 승인 후 진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단 4글자의 차이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처드 헤일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는 손을 포개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승인이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지 않습니까? 합의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명확함보다 상호주의가 우선입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나왔어요. 최미선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장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승인 구조로 바뀌면 모든 일정이 멈춥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리처드 헤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가에만 걸려 있었어요. 일정 조율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답했죠. 저는 그의 말끝이 길어지는 걸 느꼈어요. 호흡이 평소보다 짧았습니다. 벽식에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저는 합의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예외 조항과 승인 구조, 2개의 변경점이 전체 구조를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리처드 헤일에게 물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은 누가 승인했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답했죠. 실무진 차원에서 조율된 것입니다. 실무진이라는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누구인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장유빈이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다른 문서가 떠올랐어요. 원본 합의문이었습니다. 저는 2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단어 몇 개, 문장 순서 몇 줄. 그것들이 모여 완전히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폐 안까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최미선이 말했어요. 이 구조로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죠. 리처드 헤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상부라는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계속 두드리고 있었어요. 리듬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잔을 다시 들었어요. 물 표면이 흔들렸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어요. 유리창에 부딪히는 물방울 소리가 회의실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사선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리처드 헤일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유 뒤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끄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죠. 제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처럼 나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최미선과 장유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리처드 헤일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좋은 결론을 내리길 바랍니다. 저는 답했죠. 그러길 바랍니다. 악수를 놓았을 때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리처드 헤일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복도의 불빛이 차단됐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남은 서류를 봤습니다. 합의문 초안이 거기 놓여 있었어요. 예외 조항과 승인 구조. 그 단어들이 종이 위에서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미선을 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유빈은 노트북을 덮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이마를 대고 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이마에 전해졌어요. 저는 손을 들어 유리를 짚었습니다. 손등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떨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저 피로인지. 최미선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내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아직 없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와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빗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장유빈이 불을 껐습니다. 모니터의 불빛만 남아 회의실 안을 흐릿하게 비췄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손에 닿는 감촉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기술과 신뢰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 그게 제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주 조금씩, 미세하게. 저는 그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광등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미선과 장유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펼쳤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천을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최미선이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유빈도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서서 빗속을 봤어요. 도로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흔들렸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우산 아래 갇힌 공간 안에서 빗소리만 들렸어요. 발소리는 무릉덩이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실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어요. 합의문에 변경된 문장들, 리처드 헤일의 미소, 손가락이 서류를 두드리던 리듬, 문 뒤로 스친 그림자,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우산을 접고 현관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의 장면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웨이퍼 맵의 주석, 예외 조항, 승인 구조.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까? 내일은 명확해질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어둠 속에 누워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조용하게. 저는 그 떨림을 느끼며 잠들려 했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빗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창문에는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윙소리를 냈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소회의실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합의문 인쇄본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붉은 색 표시가 곳곳에 박혀 있었어요. 장유빈의 모니터에서는 웨이퍼 맵이 깨박였습니다. 그 불빛이 벽시계 초침에 번져 흔들렸어요. 리처드 헤일이 원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조명이 뒤쪽에서 들어와 얼굴에 그림자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빨랐습니다. 최미선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현장 데이터였어요. 저는 합의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여전히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공동인증 절차도 그대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균형이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시험비 분담 항목의 기준선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등 비율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지급 구조가 추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예외 조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시 분담 비율은 재협에 가능.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장유빈의 커서가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그는 공동 품질인증 절차 부분을 가리켰어요. 예외 적용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원래는 2가지 항목만 예외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5가지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제 손등에 떨림이 번졌어요. 미세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화면 너머에서 말했어요. 세부 조율입니다. 현실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공손함 뒤에 있는 무게를 느꼈어요. 최미선의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를 읽었어요. 페이지 중간쯤에 기술 자료 접근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3줄짜리 짧은 문장이었어요. 공동인증을 위한 기술 자료는 필요시 양측이 공유한다. 필요시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종이가 손끝에 거칠게 닿았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다시 말했어요. 기술 자료 공유는 인증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화면 뒤편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장유빈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프린터 대기열 기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출력 시간과 문서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이상했습니다. 회의 시작 30분 전에 출력된 문서였어요. 이름이 없었습니다. 파일명이 숫자로만 되어 있었죠. 저는 장유빈에게 물었어요. 이게 뭔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로그에만 남아 있어요. 한지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흔둘의 청사보안 담당이었어요. 그는 작은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출입 기록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5분. 회의가 끝난 지 30분 뒤였어요. 저는 한지훈을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며 복도 불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최미선이 메모지를 봤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누가 들어왔나요?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지훈의 메모에는 시간만 적혀 있었어요. 이름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테이블에 닿으며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화면에서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공동 생산 일정입니다. 첫 패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저는 최미선을 봤어요.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음 달 15일은 원래 계획보다 2주 빠른 일정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일정을 당기는 이유가 있나요? 리처드 헤일은 답했어요. 시장 상황이 급박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의 말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최미선을 다시 봤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리처드 헤일에게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화면 너머였지만 그 미소가 보였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화면이 꺼지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하고 울렸어요. 저는 합의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붉은 표시가 페이지마다 박혀 있었어요. 시험비 분담, 기준 변경, 예외 조항 확대, 기술 자료 접근 항목 추가, 일정 단축.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모이면 전체 구조가 흔들렸어요. 장유빈이 말했습니다. 문서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최미선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현장은 이 일정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었죠.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봤어요. 물자국이 유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실내 조명이 그 자국에 얇게 반사되어 흔들렸어요. 저는 손을 들어 유리를 짚었습니다. 차갑고 미끄러운 감촉이었어요. 손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멈추지 않았어요. 최미선과 장유빈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테이블 앞에 섰어요. 문서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장씩 넘겼어요. 붉은 표시가 손끝을 스쳤습니다. 벽식에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째각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 쪽을 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다가 멈췄어요.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무거웠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바뀐 항목들을 적었어요. 시험비 분담 예외 조항 기술 자료 접근 일정 단축. 글씨가 평소보다 흐트러져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표지가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문자였습니다. 최미선이었어요. 내일 현장 점검 가능한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화면을 끄고 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동이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신뢰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 그게 제 신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신념이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문서의 작은 변화들이 신념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이 어두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가벼운 낙하감이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고 1층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었어요. 발소리가 인도를 두드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놓여 있었어요. 차 안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왔지만 손은 여전히 차갑게 떨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도로로 나갔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움직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교통 정보였습니다. 강남 방면 정체 구간이 소리가 끊겼어요. 잡음이 섞이더니 다시 연결됐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엔진을 끄고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다시 펼쳤어요. 오늘 적은 항목들을 봤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의 장면들이 지나갔어요. 리처드 헤일의 화면 속 그림자 장유빈의 멈춘 커서, 한지훈의 메모 최미선의 짧아진 호흡.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조각들을 맞추려 했지만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증기가 욕실을 채웠어요.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았어요. 거울에 손을 대고 김을 닦았습니다.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문서의 변화들 바뀐 일정 추가된 예외 조항 시간이 어긋난 출입 기록.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어요. 저는 옆으로 손을 뻗어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였어요. 장유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청사로 와주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무거웠어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째각째각.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이불을 잡아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렸어요. 차가운 감촉이 발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노트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어요. 어제 적은 항목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험비 분담 기준 변경, 예외 조항 확대, 기술 자료 접근 항목 추가, 일정 단축. 모든 항목이 조금씩 우리 쪽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 압박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 헤일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뒤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느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끓였어요. 물이 끓는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저는 컵에 커피를 따라 마셨어요. 뜨거웠지만 쓴맛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청사로 가야 했어요. 장유빈이 확인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갔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달렸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군의 방송 테스트 음이 흘러나왔어요. 삐 하는 소리였습니다. 잡음이 섞였어요. 저는 다시 라디오를 껐습니다.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층수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어요.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소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장유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파일이 떠 있었어요. 이름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된 파일명이었죠. 저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합의문 초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 초안과 달랐습니다. 예외 조항이 더 많았고 기술 자료 접근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어 있었어요. 저는 장유빈을 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는 답했어요. 프린터 대기열 로그에서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출력된 파일이에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문서 하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어요. 시간은 8시 45분. 한지훈이 남긴 메모의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짚었어요. 누군가 회의가 끝난 뒤 이 문서를 출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몰래. 장유빈이 말했어요. 이 문서는 우리가 본 초안보다 한 단계 더 나간 내용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출력했는지 알 수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로그에는 사용자 정보가 없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문서의 붉은 표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았어요.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떨렸어요. 저는 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째각째각. 그 소리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봤어요. 붉은 표시와 초침 소리가 겹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무겁게 눌렀어요. 창문 물자국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봤어요. 멈출 수 없는 흔들림이었습니다.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저녁 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윙소리를 냈습니다. 소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합의문이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붉은 표시가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장유빈의 모니터에서는 웨이퍼 맵의 색이 빠르게 깜박였어요. 창문 물자국 위로 도로의 붉은 불빛이 늘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길게 느껴졌어요. 복도 끝에서 군의 방송 점검음이 불규칙하게 끊겼다 이어졌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오늘은 표정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봤어요. 첫 패치 완료일이 다음 달 5일로 당겨져 있었습니다. 원래보다 열흘이 빨라진 일정이었어요. 저는 최미선을 봤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리처드 헤일이 다시 말했어요. 추가 검증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문서 끝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부속 조항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까이 봤습니다. 조항이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5페이지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기술 자료 접근 범위가 더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공정 데이터 제출 주기가 짧아져 있었어요. 제 손등에 떨림이 번졌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최미선이 말했습니다. 이 일정은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리처드 헤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장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말은 공손했지만 수치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합의문 가장자리를 눌렀어요. 눌림 자국이 더 깊게 남았습니다. 장유빈이 화면을 바꿨어요. 출입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쪽을 봤어요. 시간대가 겹친 인쇄 로그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어제 밤 9시와 9시 5분. 같은 파일이 2번 출력되어 있었어요. 사용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저는 장유빈에게 물었어요. 누가 출력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어요. 한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메모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절차 점검 표시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보안 점검 항목이 5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을 봤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다시 말했어요. 내일까지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만 윙하고 울렸어요. 저는 합의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붉은 표시가 페이지마다 남아 있었어요. 일정 단축 검증 조건 추가 기술 자료 범위 확대.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최미선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현장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미선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통화가 길었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점점 굳어지고 있었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최미선이 말했어요. 라인 일부를 정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라인 정지라는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유빈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생산 계획표였습니다. 빈칸이 넓어져 있었어요. 다음 주 계획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알림이었어요. 외신 뉴스였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상 지연 우려. 제목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알림이었어요. 환율 급등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껐어요. 최미선이 말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시죠.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군의 방송 점검음이 다시 들렸습니다. 끊겼다 이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최미선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도로 위 차들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멈췄어요. 저는 전광판을 봤습니다. 환율이 떠 있었어요. 숫자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불빛이 제 얼굴에 얇게 반사되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팹 건물은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컨트롤룸으로 갔습니다. 팬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어요. 공기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모니터에는 공정 현황이 떠 있었어요. 가동률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60%였어요. 평소는 90%였습니다. 최미선이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줄었나요?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어제부터요. 일정 조정 지시가 내려왔어요. 최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정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흰김이 옅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라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알림등이 낮게 전멸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라인 위로 웨이퍼가 지나갔어요.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봤어요. 기술과 신뢰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라인의 느린 움직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최미선이 말했어요. 사람들 교대표도 뒤틀렸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답했습니다. 일정이 바뀌면서 야간 근무가 줄었어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란.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컨트롤룸으로 돌아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다음 주 생산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빈칸이 많았어요.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최미선을 봤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팹을 나왔습니다. 밤이 되어 있었어요. 건물 밖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어요. 달이 보였습니다. 옅은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을 봤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최미선이 시동을 걸었어요. 우리는 도로로 나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반도체 협상 난항, 투자 심리 위축 우려.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최미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사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소회의실 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장유빈이 아직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문서 파일이 떠 있었어요. 이름 없는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었어요. 합의문 최종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많은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기술 자료 전면 공유 투자 비율 재조정 일방적 철회 조건. 모든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장유빈을 봤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그는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프린터 로그에 남아 있어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문서 하단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날짜였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였어요. 회의가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째각째각. 그 소리가 제 심박과 엇갈렸습니다. 속도가 맞지 않았어요. 장유빈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출입 기록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 회의실 출입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에 회의실에 없었습니다. 저는 장유빈을 봤어요. 누가 들어왔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그에는 이름이 없어요.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출입 시간과 인쇄 시간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몰래 문서를 출력하고 나간 것이었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 안까지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알림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외신 뉴스였어요. 한국 반도체 협상 결렬 가능성, 투자 철회 움직임 포착,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화면이 깜박이다가 꺼졌습니다. 장유빈이 말했어요. 은행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대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무슨 움직임이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답했습니다. 자금 회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금 회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한지훈이 다시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로그 보존 절차였어요. 그는 그것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출입 기록 인쇄 로그 보안 점검 항목이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말했어요. 보관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훈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천천히 읽었어요. 절차의 균열. 그것이 보였습니다. 시간의 어긋남 이름 없는 출입 반복된 인쇄. 모든 것이 균열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창호주의의 원칙, 데이터 투명성, 두 단어를 적었습니다. 메모를 접어 서류 속에 끼웠어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도로 위로 차들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었어요. 신호등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이마를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물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위로 붉은 불빛이 늘어졌습니다. 장유빈이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형광등 소리만 윙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테이블 앞에 섰어요. 합의문이 쌓여 있었습니다. 붉은 표시가 페이지마다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가 손에 닿는 감촉이 거칠었어요.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와 겹쳤어요. 째각째각. 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다시 봤어요. 물자국 위로 붉은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로의 신호등이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유리를 짚었어요. 손등이 떨렸습니다. 멈출 수 없었어요. 초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길게 늘어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물자국 위에서 흔들렸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비가 가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문에 달빛이 얇게 번졌어요. 바닥으로 길게 미끄러진 빛의 흔적 위로 하늘빛이 옅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일정한 길이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모니터의 웨이퍼 맵은 더 이상 급하게 깜박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마지막 정리본과 로그 출력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호흡이 길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장유빈이 로그 묶음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출입 기록 인쇄 시간 보안 점검 항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어요.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잉크가 선명했어요. 모든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시간의 어긋남 이름 없는 출입 반복된 인쇄.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추가 서류를 건넸어요. 절차 보존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출입 시각과 문서 출력 시각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남겼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최미선이 현장 공정 변화 일지를 펼쳤습니다. 가동률 변화 라인 정지 시각 교대표 조정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현장이 겪은 혼란이 수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지를 덮었어요. 종이가 테이블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제가 준비한 최종안을 꺼냈어요. 상호주의와 데이터 투명성 기술 주권의 경계가 명시된 문서였습니다. 붉은 표시가 없었어요. 깨끗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어요. 장유빈과 최미선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새벽이었지만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최종안을 그에게 밀었어요. 그는 문서를 집어 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선이 문서 위에서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상호인증 대칭적 접근 공개 시점 감사 권한. 네 단어가 적힌 부분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종이의 마찰음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끝까지 읽었어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길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조건들은 처음 논의와 다릅니다. 저는 답했어요. 원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문서를 봤어요. 저는 로그 묶음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로그를 펼쳤습니다. 출입 시각, 인쇄 시간, 문서 변경 내역.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상호주의는 협상의 전제였습니다. 그 전제로 돌아갑니다. 리처드 헤일은 로그를 덮었어요. 그는 다시 최종안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문서 가장자리를 짚었어요. 눌렸습니다. 하지만 깊게 눌리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서를 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하늘이 옅어지고 있었어요. 짙은 회색에서 청색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한숨처럼 얇아졌어요. 저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지만 떨림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장유빈이 말했습니다. 연락이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미선이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현장에 알려야 할까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죠.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포개어 놓았어요. 떨림이 거의 멈춰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이 한 바퀴를 돌았어요.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헤일이었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지금 오시죠. 통화가 끝났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어요.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어요. 문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부속 조항 묶음이 얇아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불필요한 문장들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일부 조항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어요. 기술 자료 전면 공유 항목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비율 재조정 조건이 상호 합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일방적 철회 조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상호 인증 대칭적 접근 공개 시점 감사 권한. 네 단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헤일을 봤어요. 그는 시선을 내렸습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동의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최미선이 문서를 확인했어요. 장유빈이 조항들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최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유빈도 끄덕였어요. 저는 리처드 헤일에게 말했습니다. 서명 가능합니다. 문서가 정리되었어요. 서명란이 놓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도연. 글씨가 또렷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헤일도 서명했어요. 그의 글씨도 또렷했습니다. 서명이 끝났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건조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피곤함이 남아 있었지만 긴장이 풀려 있었어요. 저도 긴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헤일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청색이 옅은 흰색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창문에 맺혔던 물방울이 서서히 자리를 비키고 있었어요. 최미선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이었어요. 저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상 가동 준비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통화가 끝났어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라인이 다시 움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유빈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웨이퍼 맵이 떠올랐어요. 색이 안정적으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고른 박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공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놓인 합의문을 다시 봤어요. 상호인증 대칭적 접근 공개 시점 감사 권한. 네 단어가 정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들을 읽었어요. 기술과 신뢰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 신념이 문서 위에 남아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알림이었어요. 외신 뉴스였습니다. 한미 반도체 협상 타결. 상호주의 원칙 유지.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옅은 청색이었어요.
구름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했지만 표정이 단단했어요. 1층에 내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깨끗했어요. 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동쪽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반도체 협상 타결. 양국 상호주의 원칙 재확인. 아나운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았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도로로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향했어요. 팹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컨트롤룸으로 갔습니다. 팬 소리가 균일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가동률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70%였어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봤어요. 정상화 중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정실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라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웨이퍼가 지나갔습니다. 속도가 정상이었어요. 알림등이 안정적으로 전멸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없었어요. 손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최미선이 컨트롤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옆에 섰어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다행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컨트롤룸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엔진 시험동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고른 공명이었어요. 시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하늘에 길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청색이 옅어지며 흰색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빛이 건물에 닿았어요. 저는 그 빛을 봤습니다. 최미선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을 겁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서서 하늘을 봤어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로 돌아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청사로 향했어요. 도로는 조용했습니다. 새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합의문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장유빈이 들어왔습니다. 보도자료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것을 받아봤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데이터 투명성, 기술 주권 보호. 핵심 단어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한지훈이 마지막 로그 보존 확인서를 가져왔어요. 모든 기록이 보관되었다는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물자국이 거의 사라져 있었어요. 유리가 맑았습니다. 저는 밖을 봤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차들이 도로를 채웠습니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유리를 짚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 섰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술과 신뢰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제 신념이었어요. 그 신념을 지켰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지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청명한 하늘이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인도를 두드렸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 들렸어요. 커피 향이 바람에 섞여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느끼며 걸었어요. 신뢰를 잃은 국가는 어떤 엔진으로도 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절차를 보존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국격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다시 봤어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따뜻함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이었어요. 저는 그 속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어요.